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걷기 되게 좋은 날씨인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저도 아침부터 목이 좀 잠기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데이터로는 일평균 13km 조금 넘게 걷고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사놨던 신발이에요. 사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쯤에 샀던 신발인데 당시에는 제가 이걸 할인받아서 한 16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나이키 에어맥스 2013입니다. 저는 260을 정 사이즈로 신는데 에어맥스는 발볼이 좀 좁기 때문에 265 반업해서 구매했습니다. 무게를 먼저 설명드리면 265mm 기준 367g 나갑니다. 제법 무게가 있더라고요.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투시랑 콜라보한 2013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신발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걷기 운동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2013년에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별로인 신발들만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당시에 신었던 신발을 좀 적어봤어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나이키 루나 글라이드 5였나 15였나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루나 글라이드 끝 무렵에 나온 신발이었습니다. 프레드 페리의 가죽 스니커즈 그걸 신었고요. 아디다스는 스탠 스미스, 그 다음에 오니치카 타이거의 멕시코 66. 당시에 이런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더라고요. 제가 이 신발을 산 이유가 2013년을 조금 추억하고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제가 이 신발이 아예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되게 순식간에 나왔다 순식간에 사라졌던 신발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당시에도 마이너했고 사실 에어맥스 시리즈의 신발들이 95나 97 같은 건 꾸준히 복각이 되잖아요. 심지어 에어맥스 90 같은 경우는 테라스케이프 버전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새롭게 뭔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신발은 작년에 이 신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년 만에 복각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어가 들어간 신발이 생각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쿠션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한다고 할 때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신발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시에도 너무 예뻤을 것이고 지금도 뭔가 최신 버전 같은 느낌의 이런 좀 생소한 느낌이 매력이 있어서 확 끌려서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정가로는 이게 21만 9천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할인할 때 아니면 사실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기도 어려운 신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점이 걷기 운동에 좋을 것 같은지 또는 별로일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신발이 생각보다 꽤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와플 형태의 아웃솔이긴 한데요. 조금 독특한 문양이 있고요. 이 뒤축에는 경도가 조금 다른 아웃솔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에어맥스의 아웃솔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냥 느낌이 엄청 두꺼운 고무를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가운데 이렇게 쉔크 부분은 조금 단단한 TPU 소재, 플라스틱 소재의 베이스가 하나 더 있어서 그냥 이 에어맥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면을 좀 지지해주는 토션을 방지하는 기능,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게 진짜 무게가 굉장히 아래쪽에 많이 쏠려 있구나 그런 느낌이 우선 들고요. 제가 요 동그란 요 문양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안에를 한번 봤어요. 이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나이키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 원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블루투스가 연동되는 어떤 장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걸로 걸음수를 측정하거나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예 없고요. 아무튼 그런 추억의 기능들은 좀 사라져서 아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드솔은 에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정말 몰캉몰캉하게 에어가 빵빵하게 들어있는 느낌은 있는데요. 아마 신으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이 안쪽에 지지가 되어 있는 이런 TPU 부분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쿠션을 느끼려면 굉장히 많은 힘을 줘야만 쿠션이 살짝 느껴질 정도일 것 같고요. 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쿠션의 느낌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맥스가 이제 어떻게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래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으면 뭐 180, 이 뒤쪽만 노출이 되어 있으면 270, 그 다음에 예전에 360이라는 에어맥스도 있었어요. 요거는 앞에는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전체 각도로 보면 360도라기보단 한 340도? 네, 그 정도로 에어맥스가 골고루 분포한 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이 에어 위에 EVA 미드솔 쿠션이 살짝 있고요. 요것 정도의 쿠션감으로 아마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피로 가서 보면 가피가 되게 독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중의 메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에는 까슬까슬한 메쉬 소재가 들어있고요. 안쪽에 내피는 설포랑 쭉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설포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보통은 이 가피 외부에 설포가 붙어있게 마련인데 내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마치 양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내부의 설포도 안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신발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설포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앞쪽은 우회로 착화감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스우시도 되게 특이하게 붙어 있어요. 고무를 녹여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메쉬랑 뒤쪽에 이 코팅된 막 위로 스우시가 쭉 뻗어져 있어서 굉장히 예쁜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로고는 안쪽은 없고요. 그리고 옛날 방식이죠. 이것도 예전에 페가수스에서 많이 봤었던 방식인데 와이어가 올라와 있고 부족한 고정력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너삭 형태로 안쪽에는 양말처럼 발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이렇게 외피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측면이 조금 웁니다. 네, 약간의 여유가 좀 있어요. 발의 일체감은 안에서 만들어지고 외부는 그냥 감싸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화처럼 딱 붙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살짝 먼저 실착을 해봤을 때 저처럼 이제 발에 살이 없는 사람은 이쪽 부분이 조금 쪼글쪼글하게 보이게 되겠더라고요. 그거 감안해서 신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설포의 끝부분은 레이싱화처럼 굉장히 얇은 설포로 되어 있고요. 안쪽 질감도 인조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의 종류나 뭐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봤던 나이키 신발들 중에서 그나마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발끈은 납작한 칼국수 끈이 쓰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쿠션도 좀 단단하게 넣어줬고 상당히 고정력이 좋게 나왔습니다. 뒤축에 이제 에어맥스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네, 뒤축은 좀 딱딱한 편입니다. 많이 딱딱해요. 그래서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올라오는 이쪽 부분은 지금 쿠션이 좀 상당히 있어서 발은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신발이 의외로 발볼이 넓어 보이지만 내부에 양말처럼 이너삭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발볼이 넓지 않아요. 상당히 좁은 편이고, 그래서 반업을 꼭 해야 되는 신발이 아닌가, 우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265 정도에 제가 신어본 다른 신발보다 의외로 좀 커 보이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딱 맞는 느낌인데도 내피랑 외피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외로 볼륨이 좀 커 보이는 신발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쉐입은 너무 예쁜 편이고요. 특이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만져본 나이키 인솔 중에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인솔이 들어있네요.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두께도 상당히 있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개인적으로는 무른 인솔보다 이렇게 딱딱한 인솔을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딱딱하다,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일반적인 인솔보다 살짝 좁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 눈이 맞았습니다. 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봤는데요. 인솔의 가장 넓은 부위의 길이가 9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좁은 편이네요. 바닥면이 베이스가 좁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마 벨로시티 나이트로 여성 버전의 인솔입니다. 이것도 조금 신어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재보면 이것도 한 9.2mm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좁은 베이스의 신발인데 그거보다도 좁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신발은 칼발이신 분이 신으셔야만 하는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업이나 일업을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 신발이다,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마이너한 신발들만 골라서 리뷰를 하고 있어서 리핏이 도대체 무슨 정신인가 싶으실 텐데 여기까지만 이 신발까지만 좀 마이너한 거 하고요. 다시 좀 운동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추억을 좀 떠올려 보다가 저도 모르게 구매한 거라서 2013년에 나온 이 에어맥스가 그렇게 대단한 신발도 사실 아니고 추천을 드리긴 조금 어렵다. 뭐 이 정도로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여름에 좀 시원하게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고 또 운동을 나가야 돼서 추리닝에 간단하게 신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에어맥스 2013을 신고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발볼이 좁고 앞코 쪽에 조금 답답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칼발이신 분들한테만 추천이 가능한 신발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꽉 끼는 느낌이 좀 남다르긴 하네요.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에가 이제 이중에 이너삭 형태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앞코 쪽은 살짝 떠서 외피로 제 발의 윤곽이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까지 압박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되게 좋아서 저는 되게 편한 느낌이긴 한데 진짜 정상 발볼이신 분들이 신으시면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에 이제 양말처럼 되어 있는 가피가 이 앞쪽을 싹 다 감싸고 있는데 이제 이 외피 쪽은 와이어도 존재하고요. 이 마감되는 소재들이 하늘하늘한 망사 같은 질감의 가피거든요. 요렇게 살짝 웁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되게 팽팽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약간 꽉끈하고 있는 형태인데도 여기가 조금 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스우시가 살짝 들썩들썩한 게 보이시죠? 미드솔의 쿠션감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신발이고요. 일반적인 스니커즈와는 비교하기 좀 어렵긴 한데 좋은 쿠션의 러닝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얼핏 떠오르는 비슷한 쿠션감의 신발은 알트라의 아웃로드랑 좀 비슷한 느낌 정도의 단단한 쿠션감입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좀 단단한 쿠션 좋아하시고 바닥면이 좀 단단한 걸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신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안에 되게 꽉 차서 이 중족부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슬림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이 신발도 제가 100km 이상 걸어보고 돌아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낌상으로는 장시간 걷기에 좋은 신발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중에 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기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날이 더워지면 얼마나 통기성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쁘고 제 취향인 신발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면서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부분들은 잘 메모해 놨다가 리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